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2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반도체인 DS 부문의 영업이익이 6조 4,5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DS 부문의 매출은 2022년 이후 2년 만에 TSMC의 매출을 넘어섰는데요.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6월 전산업 생산지수가 전월 대비 0.1%가량 내린 113.1로 집계되면서 두 달째 감소했습니다. 소매 판매와 설비 투자는 한 달 전보다 반등했으나 1년 전보다는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내수는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미 대선의 승패를 결정할 경합주 7개 주 가운데 4개 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시간주에서 11%포인트, 애리조나와 위스콘신, 네바다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각각 2%포인트 차이로 제쳤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의 7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49.4로 3개월 연속 위축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으로 경제 성장률이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경기가 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모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1000%의 상승률, 그 템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 정텐이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오전장 흐름 살펴봐야겠죠. 우선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이 기술주의 투매 흐름 속에서 혼조 마감했습니다. 이날 빅테크주 실적에 대한 실망 매물이 일부 출회가 되면서 이 나스닥 지수는 1.2% 이상 주저앉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 클라우드 사업 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돌게 되면서 기업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3% 이상 내려앉았고요. 또 대규모 리콜 사태가 빚어졌던 테슬라는 4% 이상, 정규장에서 7%대 하락을 보인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8% 이상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을 전해왔죠.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약 10조 4,400억 원으로 이중 반도체, 즉 DS 부문의 영업이익이 무려 6조 4천억 원에 달한다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시장 전반적으로는요, 우크라 재건주와 더불어서 어제 전국 14곳의 다목적댐 건설 소식에 오늘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시각 우리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지수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0.45%, 이 장 초반에 비해서는 다소 상승폭을 줄여가고 있고요. 여전히 2,750선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현재 장 초반에 비해서 기관이 매수세로, 외국인이 매도세로 돌아선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개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0.96%, 약 1%에 달하는 낙폭 기록하고 있고요. 796선, 800선이 무너졌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쌍끌이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약 1,400억 원어치 매물 담아내고 있네요.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는 시장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말끔하게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고민되시는 종목이 있다면요. 전화번호 023153-1642번이나 또는 문자 샵 0082번,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지금 바로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정오의 템베거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김선현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드디어 이 7월 FOMC 결과를 기다리는 와중에 또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시총 상위단에서는 삼성만이 빨간불을 좀 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2분기 호실적 외에도 또 5세대 HBM3가 8, 9월쯤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죠. 네, 자 오늘 보시면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는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까지도 이제 분할 매수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레버리지도 바닥을 찍고 돌릴 가능성이 높아요. 코덱스 레버리지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계시면은 빨리빨리 파생 교육 받으신 다음에 1시간이면 합니다. 받으신 다음에 꼭 레버리지 투자를 한번 해보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주식이랑 똑같습니다. 지수 대비해서 2배로 움직이는데요. 떨어질 때 2배입니다. 참고하시고. 다만 이제 시장을 보실 때 좀 고민되는 것들이 있긴 해요. 간밤에 이제 엔비디아의 급락 포인트도 있었고, 그리고 테슬라의 하락도 있었는데 2차 전지 영향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그냥 이제 리콜 부분이었는데 고스란히 오늘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형제들이 오늘 급락하는 모습, 엔솔도 좀 빠지는 모습이고 좀 답답하긴 하네요. 근데 조금은 좀 약간 좀 시장이 조금 의문스러운 게 뭐냐면 이 코스닥이 지금 1%가량 빠지고 있거든요. 코스닥이요. 많이 빠져요, 생각보다. 코스피는 좀 반등 나오는데 코스닥이 이래저래 약간 좀 뭐랄까요. 요 쌍바닥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돌리는 그림을 제가 보고 있었잖아요. 요 라인을 항상 보고 있는데 돌릴 때가 됐어요. 돌릴 때가 됐는데도 아직 흐름이 조금 약하긴 해요. 근데 보통 항상 이럴 때 어느 정도 안정 추이 보이다가 되돌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일부터 나올지 다음부터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관심을 가져보긴 해요. 근데 왜 에코프로 라인들이 좀 빠지냐, 2차전지 빠지냐 생각해봐도 특별하게 악재거리를 볼 건 없어요. 다만 테슬라 영향이 있겠다 하면 그게 악재겠지만 사실 현 상황에서 봤을 때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접전이지만 앞서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FOMC에서 뭘 얘기합니까? 9월, 11월,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 정권에서는 금리 인하를 대선 전에 무조건 할 거예요. 한 차례는. 그럼 9월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에 따라 뭡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이 잡힐 건데 그에 따라 또 지지율이 또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일본 BOJ에서 금리를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일본 BOJ에서 금리를 0.15, 0.25 bp 정도 이렇게 올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결정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쨌든 간에 금리는 건드려요. 일본이. 앞으로 계속 금리는 계속적으로 올리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미국 내에 있었던 또 외국인 자금들 자체가 미국 자금들이 일본으로 또 들어오게 돼요. 예. 왜요? 엔화 가치에 대한 부분이 금리에 대한 부분이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 자체 흐름이 또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내 자금들이 또 빠져서 일본으로 오는 그림도 연출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복잡해요. 그럼 일본 주식 또 다시 올라가는 거야? 그건 또 상황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확실한 것은 그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수없이 수년간, 수십 년간 봐왔었던 경제 지표들과 흐름들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아직까지는 지속될 수 있겠다. 그래서 혹시나 걱정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트럼프와 해리스도 시끄럽지만 금리 인하를 통해서의 이 시장의 상승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자본금 자본 자체가 시장 자금 자체가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흐름들이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리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하긴 하겠지만은 내릴 수 있다고 하긴 하는데 일본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도 듭니다. 그래서 복잡하다 상황 자체가. 그래서 우선은 금리나 힌트부터 보자. 그리고 시장의 방향이 어떻게 가는지부터 예측해 보고 대응해야 되겠다. 사실 나스닥 기준으로 설명드려보자면 현재 자리가요. 굉장히 위험한 자리예요. 나스닥 차트를 제가 이 그림을 계속 그려놨어요. 손도 안 댔습니다. 네. 이게 나스닥의 일봉상으로 제가 라인을 지난주부터 그어놨던 자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저항선 자리가 되는 자리입니다. 아래 자리가. 1차 저항선 자리가 깨고 내려갔죠. 그 다음에 2차 저항 자리가 여기 자리란 말이에요. 얼마예요? 17,000포인트 정도가 돼요. 여기 자리가 2차 저항 자리예요. 여기 저항 자리에 부딪히는 자리거든요. 그 근처가 될 거예요. 최악인 경우 우리가 예측해 보건데 16,000 후반대 끝자락까지도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선은 이게 추이가 이렇게 꺾여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볼 게 나스닥만 볼 게 아니라 다우존스를 보면은 다우존스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민이 드는 거예요. 시장이 만약에 진짜로 깨질 거였으면은 같이 내려가야 돼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지금 보면은 그냥 나스닥의 그간의 M7의 큰 급등에 따른 AI 시장에서의 나중에 이익은 어떻게 날 거에 대한 그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이 지금 있는 거라
일시적인 출렁임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요 그림 자체가. 자, 그렇다면 조만간 금리 인하에 대한 흐름이 이슈가 되면서 다시 한번 IT주들에 대한 붐이 생기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에 따른 방해 요소는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한 그림은 예측해봐야 되고, 어찌됐든 앞길이 해리스와 트럼프로 인해서 험난하지만서도 봐야 될 건 많지만 걱정스럽기만 그래도 반등 가능성은 있는 시장이지 않나. 이렇게 보니까 이 부분을 항상 참고하시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오늘은 제가 저녁 6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하니까 꼭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시장 얘기들이나 아니면 여러 이제 종목 얘기들이나 주식을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얘기를 드릴 테니까요. 꼭 오셔서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계속해서 일시적인 출렁임을 겪고 있지만 그에 따라서 반등에 대한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오늘 6시 이 전문가님의 공개 저희 무료 강연회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함께 가시면서 이 7월 FOMC에서 나올 만한 실마리들 하나하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은 또 어떤 관심주들이 대망의 대미를 장식해줬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이 흥하해운,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일시멘트, 이화공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BNC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오늘도 역시 이렇게 5종목 중에서 3개 종목이 3% 이상의 강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이 관심 종목에 앞서서요. 지난 15일 SY스틸텍 벌써 수익률이 53%를 돌파했고요. 또 7월 30일 리가켄바이오는 9% 이상의 시원한 수익률을 안겨다 줬습니다. 또 오늘 관심주 중에서는요. 흥하해운이 3% 이상, 그리고 한일시멘트가 약 4%가량, 이화공영이 시가 대비 무려 14% 이상 크게 뛰어 올랐습니다. 전문가님, 역시 이 지수의 등락과 그리고 이 관심주들의 이 성적에는 큰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늘 꾸준한 성적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우선은 참 죄송한 말씀을 드릴 건데 매일 아침에 제가 드렸던 이 종목들 5개는 이번 주까지만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크게 테마 위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꼭 보셔야 될 테마, 제가 종목을 테마 가운데서 이제 찝어드렸지만 지금부터는 폭을 좀 넓혀서 이 테마를 보세요라고 제가 올려드릴 거, 관련주들을 쫙쫙쫙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예, 그렇게 조금 폭을 넓혀서 해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 이유가 있겠죠? 자, 하나씩 볼 건데, 자, 우선은 태성 같은 경우가 주가가 아직 버텨내고 있습니다. 안 빠지면서 가고 있는데 한 번 더 레벨업할 수 있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추천일 기준으로는 16%긴 한데 일전 수익률로는 100%가 훨씬 넘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우선 차트가 안 깨졌습니다. 좀 더 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 SG인데요. SG가 안 꺼지고 계속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7월 25일 날 제가 사인을 드렸고, 그때 당시 드렸을 때 제가 뭘 봤나요? 3,000원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왜 3,000원 정도를 제가 짚었나요? 이 전에 여기 자리에 공간 자체, 바닥 자리에 대해 형성이 되는 시기가 2,000원 후반부터 3,000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말씀드렸지만은 여기를 어떻게 최근에 가볍게 돌파하면서 슈팅이 나오고, 오늘도 사실 힘든 모습이 좀 보이는 듯 했지만은 다시 아침에 빠르게 돌려세우는 모습이 나왔어요. 역시나 이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는요,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테마입니다. 연말까지 이거 계속 보셔야 됩니다. 빠르면 연말 안으로, 아니면 내년 초 안으로는 아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쪽에 휴전이던 그다음 뭐예요? 종식이던 간에 이슈화가 될 거고, 국내 기업들도 그렇고 유럽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당히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생길 거고요. 이에 따른 테마는 계속 될 겁니다. SY스틸텍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오늘 드렸었던 사실 그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가 움직임이 조금 없긴 했지만 SY랑 같이 손을 잡고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에 따라 사실 분봉상으로는 재미는 없었지만은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에도 일봉상으로 큰 급등이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포스코 인터를 매수 들어가셨다면은
크게 매도하실 거 없이 그냥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셨죠? 차분하게 보고 홀딩하신 전략 필요할 것 같고요. 시가 대비해서도 뭐 0. 지금 6% 빠지고 있어요. 걱정하실 건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오늘 드렸지만. 자, 그다음 보면은 이제 리가캠 바이오인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제 윗꼬리가 좀 길게 잡혀요. 신고가 패턴이어서 노렸다고 말씀드렸죠. 네, ACD 이슈를 가지고 보고 있는데 오늘 우선 빠진 거는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영망치 자리이기 때문에 혹여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영망치는 기술적인 뭡니까? 네, 반등 자리가 아니라 하락 자리로 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 그림 기억하셔야 돼요. 영망치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꾸로 이 영망치, 죄송해요. 망치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그림 나오면은 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보면은 이화공영인데요. 이화공영이랑 뭐 한일시멘트랑 뭐 삼표시멘트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이 그 댐 이슈도 있긴 하지만 4대강 관련주로서 다시 한번 부각이 좀 됐어요. 툭 부각이 되면서 시장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래서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이슈화가 되겠구나 싶어서 이화공영을 오늘 아침에 공략주로 드렸고요. 시가 대비해서 오늘 거의 상한가 찍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수익이 났었던 네, 그런 좀 종목입니다. 현재가에 정리하시더라도요. 13.7% 출발했기 때문에 뭐 한 4, 5% 정도 수익은 나시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요거는 이제 개인 판단 따라서 매도 대응하시면 되고 분봉상으로 밀리는 모습이 나와서 아침에 이제 리딩을 하다가 매도 사인을 여기서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이제 가족방 리딩에서는 매도 사인을 드렸고요. 뭐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안 깨지고 있네요. 상황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고 그다음 보면은 시멘트인데 오늘 사실 3표 시멘트를 사실 담고 싶었는데 아침에 갭으로 너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못 사겠다 싶어서 세컨 주자였었던 한일시멘트를 공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아침에 계속 고민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그 종목 드릴 때 시간을 보면은 58분에 드렸어요. 계속 고민하다가 안 내려오는 거야. 근데 3표 시멘트가 장 거의 출발하기 직전에 막 내려오더라고요. 그리고 가격이 딱 맞춰졌어요. 3표 시멘트가 시가 출발 자체가 3.9% 출발하면서 오늘 고가로 19%까지 갔거든요. 좀 아쉽긴 해요. 그래도 한일시멘트 대응을 해가지고 조금이나마 좀 수익을 내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쪽 시멘트 테마 자체도 댐 이슈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도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쪽 시멘트도 꼭 보셔야 되는 테마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은 매일 아침 8시 55분경에 이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까지 올려드리고 흥하여연까지 할까요? 네. 자, 흥하여연도 오늘 3% 딱 찍고 내려왔는데 별 수익은 안 나가지고 굳이 대응은 안 했는데 흥하여연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쪽이 좀 시끄러워요. 네. 전면전 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자국에 이제 있는 자국민들을 대피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 뭔 일이 터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슈 따라서 한 번 더 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흥하여연은 오늘은 아니지만 잘 못 갔지만 내일이나 모레나 다음 주 중에 한 번에 급등 가능성이 있어요. 항상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쪽 시끄럽게 터지면은 주말에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가만히 있다가 주말에 꼭 미사일을 쏴 크게,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급등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지켜보세요, 흥하여연. 매수도 분할 매수도 가능한 자리니까 차트도 나쁘지 않습니다. 가능한 자리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개 달성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공개 방송 온라인 강연회를 진행을 하니까 꼭 들어오셔가지고요 보시고 다음 주부터는 5개씩이 아니라 오늘 꼭 보셔야 되는 테마입니다 해가지고 테마 관련 종목들을 제가 다 올려드릴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중에 올랐던 종목들 체크해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무료로 드렸던 종목 5개는 다음 주부터는 진행하지 않는 점, 네, 죄송합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수익 계속 내시길 바라고요. 또 내일 또 좋은 종목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관심주까지 다 같이 만나봤는데요. 이번 주까지만 이 5종목군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게 참 한편으로는 아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6시죠. 이 전문가님의 강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더 자세한 대응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면서요. 또 아직도 투자 고민으로 밤새 잠 못 이루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종목 상담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스피드 문자 상담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댓글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3가지 갖춰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이 텐베거를 향해서 달려가는 종목들이 있죠.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수익률 베스트 탑 10 지금 바로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고 수익률 베스트 10 다 같이 만나보고 왔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중에서 특징주를 꼽아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다행히도 이 코스피 시총 상위 단에서 이 상승 전환한 종목들이 몇 개 보이는데요. 우선 삼성전자 빨간불 켜고 있고요. 또 현대차와 기아까지 계속해서 빨간불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전문가님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죠. 네, 무슨 속보가 있는 것 같은데 PD님이 올려주실 거예요. 네. 자, 일단은 그렇고 하마스 쪽에 무슨 속보가 있는 것 같은데. 자, 볼게요. 우선은 오늘 시장 보면 삼성전자는 그래도 괜찮아요. 계속적으로 좀 최근에 바닥 다지면서 올려요. 괜찮거든요. 여기서 이제 돌려 세울지 여부가 중요한데 60일선 라인에 대해서는 저항 자리가 계속 형성이 되었어요. 수개월 동안. 그래서 지지 라인이니까 걱정 마시고 분할 매수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보면은 SK 하이닉스도 제가 분할 매수 사인 드리고 있는데 조금 답답해요. 이게 121선 라인을 돌리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항 뭐랄까 횡보하면서 약간 이렇게 있어줘야 되는데 오늘 아까 내다 꼽고 그다음에 다시 올리고 뭔가 자꾸 불안불안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하이닉스가 왜 이러냐면 삼성전자의 그 5세대죠. HBM3E 그게 이제 승인 가능성이 8월이나 9월에 날 거다고, 그다음에 컨콜에서도 오늘 컨콜에서도 4분기에는 HBM3E 관련 매출 자체가 크게 증가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이닉스 자체에서도 그에 따른 부담감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약간 좀 힘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좀 안정이 되고 나면은 다시 되돌리면 나올 거예요. 결국에 이익은 나니까, 많이 날 거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이닉스가 다시 올라간다. 결국은 뭐다? 매수하기 좋은 자리니까 현재 구간대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분할 매수 대응하시면서 보셔야 된다. 그리고 금리 인하 포인트를 제가 강조드리고 있죠. 레버리지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를 보셔라. 인버스 아닙니다. 인버스 아니에요. 인버스 끝났고요. 레버리지를 보셔야 되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그림 보시고 시장이 급락으로 나올 거면은 다우존스든 나스닥에는 같이 빠져야 되는데요. 나스닥만 빠지는 겁니다. 이거는 차익 실현입니다. 일시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고요. 다우존스 안 빠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안 빠지고 있어요. 여기 자리에서 되돌림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크게 안 빠진다는 거죠. 4만을 지키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은 결국에 어떻게 간다? 네,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거고 여기서 어떻게 빠른 되돌림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현재 구간대에서 담으셔도 됩니다. 비중 크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담으시고 레버리지 싫어하신다면, 파생 싫어하신다면은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 특히나 삼성 같은 경우가 더 매력적일 수도 있겠네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하마스 최고 지도자 한이에가 이란에서 살해됐다고 합니다. 예, 또 중동이 또 시끄러울 수도 있겠네요. 관련해서 뭐 대표적인 종목들 많잖아요. 해운주들도 그렇고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대한해운, 아직 흥하해운 등 움직임이 아직 없긴 한데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나 기아 괜찮아요. 뭐 이 정도면은 되돌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기아는 솔직히 차트 마음에 안 들어요. 현대를 보세요. 현대가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요.
현대차 차트를 보면 우리가 이제 모두 다 느끼는 거야. 사람은 다 똑같이 느껴요. 이게 되돌리고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추세적인 자리에서 보더라도요. 이게 아직은 이게 되돌렸다라 보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차트 라인 보이시죠? 정확하게 한번 그어드릴게요. 일자로. 자, 보시면 고점 라인에서 보통 종목이 크게 반등이 나올 때 이 추세 라인을 되돌려야 돼요. 일봉, 주봉, 뭐 수년째 라인도 마찬가지지만 내려오다가 되돌리면서 뚫어줘야 되거든요. 이 라인 자체를, 이 걸리는 자체, 여기를 이 라인을 뚫고 간 다음에 조정을 받고 다시 가는 그림이 되게 이쁜 그림으로 나오는 건데 현대가 우선은 오늘도 그렇지만 어제도 그렇고요. 이 그림 자체, 이 돌파하는 그림 자체가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밑꼬리 크게 달고서 영망치 그리고 망치 그리고 가는 건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망치 그리고 가는 건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됩니다. 영망치 상황에서. 그래서 우선은 망치죠. 이번 상황에서 돌릴까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선은 현대차의 그림을 봤을 땐 솔직히 아직 모르겠다는 게 저는 그래요. 그래서 조금은 상황도 보고 대응하시고 분할 매수 접근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돌리고 다시 26만 원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면은 그때는 가는 거예요. 가는 건데 아직은 솔찬히 조금 애매하다. 하지만 그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조금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이 눌러 앉았었던 현대제철은 도대체 언제 올라올까요? 이 종목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올라오질 않네요. 좀 올라오길 바라고 있는데 현대제철은 좀 답답하네요. 이것도 올라오는 대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조금 답답합니다. 나쁘진 않은데 답답합니다. 일단 코스닥이 조금 반등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흐름이 좀 약하고요. 우선은 코스피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대형주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 6시입니다. 온라인 강연회를 통해서 엄청난 정보와 함께 좋은 선물 등등해서 많은 거를 준비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대형주까지 살펴봤고요. 또 방금 이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하니에가 이란에서 살해됐다는 이 로이터 통신의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주 흐름 오늘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면서요. 또 오늘 오후 6시 저희 전문가님의 강연회까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팔아야 될지 저희가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문자샵 0082번 또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호의 템베거가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장 먼저 만나볼 상담은 YG 엔터테인먼트 현재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가가 37,900원 그리고 비중은 10%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엔터 굉장히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우선은 아까 이제 하마스 최고 지도자 살해 소식 터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관련주들 상승이 좀 나와요. 아까 흥하연 짚어드렸지만 뿐만 아니라 한국석유 보시면 차트가 그때부터 되돌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요. 그리고 흥구석유 보세요. 네, 여기 튀고 있어요. 갑자기. 지금 다 이렇거든요. 대한해운 같은 경우도 소폭이 나면 오르는 모습 나오고 있고 이게 조금 시장에서 시끄럽게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추천은 아니지만 만약에 테마성 종목 좋아한다시거나 하면 참고하셔서 보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석유 쪽이나 뭐 해운 쪽 해가지고 보셔야 되니까 요거 보시면 돼요. 흥하해운이 완전 반짝반짝거리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데부터 벌써 어느새 많이 올라가네요. 네. 어쨌든 방송 보시고 이런 것도 짚어드리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오늘 상담 종목은 YG 엔터네요. 좀 볼게요. 자, YG 엔터가 저도 참 이 종목을 괜찮게 보는데 너무 힘들어요. 우선 37,900원이시네요. 매수가는 나쁘진 않으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매수 대응하셨고 소폭이나마 돌리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지지 라인 자체가 깨졌다가 다시 되돌림 반등은 나와요. 이게 이 라인이거든요. 4만 원짜리가 지지 라인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4만 원까지는 올라갈 겁니다. 기술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자리가 4만 원 자리입니다. 4만 원 도달했을 때 그다음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우선은 대응하지 마시고 홀딩을 하시는 전략 필요합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4만 원 넘어갈 때 한번 다시 연락 주시면은 자세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율촌화학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매수가가 38,00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40%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굉장히 강하게 흔들리고 있으면서 16% 이상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LG엔솔 그리고 GM의 합작법인이죠. 얼티엄셀주와 맺은 1조 4천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이 해지됐다는 소식에 현재 주가가 강하게 조정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SOS 전략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시죠. 네, 1조 4천억 규모 계약 해지. 야, 제너럴 모터스랑 LG 엔솔 합작법인 얼티엄 셀즈. 야, 이게 사실 좀 기대감이 컸던 건데 깨지긴 한 거라 매수가가 또 보시면은 38,000원이신데요. 우선 오늘 되돌림 반등이 좀 나오기는 해요. 율촌화학 갑자기 근데 이거는 사실 얻어 터진 격이긴 해서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참 답답하긴 하네요. 추세적인 자리에서 최저점 바닥부터 라인을 따보니까 이렇게 라인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2년 바닥부터 라인 따보니까 이렇게 형성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이 28,000원대부터 해서 25,000원대 근처가 사실 바닥 자리예요. 1차, 2차가 나눠져 있는데 매수하시고 나서 이 자리까지 나왔어요. 현재 자리부터는 사실 매도는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매수 관점 대응이 들어가셔야 돼요. 전저점 자리까지 연결해 보자면은 25,000원부터 해서 한 26,000원 정도, 7,000원 정도 자리가 바닥 인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해서 되돌릴 건데 뭐 공급 계약 취소, 뭐 수주 모멘텀 거리가 큰 것이 사라지다 보니까 악재로 반영은 되긴 했지만 기술력은 있다는 거라서 다시 한번 또 다른 쪽에 수주 모멘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인 추이 자체가요. 2차 전지 배터리 쪽에 대해서 그 수주 자체를 줄이고 있어요. 생산량 자체도 줄이고 있고요.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 이건 단가를 낮추는 전략 취하셔야 돼요. 단가 낮추시고요. 낮추신 다음에 돌려 세울 때 맞추셔서 대응하시는데 돌려 세울 때 얼마 보이냐면 한 33,000원 정도 이 정도 자리가 1차 저항선일 거예요. 그래서 단가를 지금 낮추시면은 근데 매수하신 만큼 더 사시기에도 부담스럽다. 40%시라서. 근데 비중은 제가 무시하고 설명드리는데 단가를 가능한 한 32,000~33,000원대까지 낮춰주셔야지만 그나마 빠르게 정리하고 나오시지 아니면 시간 좀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삼성물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13만 3,810원 그리고 비중은 10%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4.5%대 강한 반등을 보여주면서 15만 7천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 국내 건설사 중에서 시공 능력 평가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오늘 호재로 작용을 한 모습인데요. 현재 수익 구간이시네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네, 흥하이윤 계속 급등 나오네요. 잘 홀딩하고 계세요. 계속 올라가네 흥하이윤. 일이 터진 것 같네요. 역시나 이스라엘 쪽이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냐. 자, 삼성물산인데요. 매수하시고 나서 우선 흐름이 너무 좋아요. 13만 원대 매수 대응하셨고 완전히 바닥에서 잡으신 건지 주식 선수이신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바닥 자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거든요. 사실. 와, 주식 잘하시는 것 같은데. 굳이 상담하실 필요가 있으실까? 여기 바닥 자리 저항 자리고 여기 저항 자리 있었죠. 갭으로 확 뜨는 자리는 저항이 잘 발생하지 않아요. 네. 끝자리 여기 끝자리가 잘 발생하죠. 여기 자리 딱 걸리고 돌리는 거 보고서 매수 사인이었죠. 여기는 매수 자리예요 원래. 나이스 아주 나이스한 매수 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돌리는데 여기서 박스권 자리가 돌파 자리가 나왔어요. 야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디 봐야 돼요? 사실 현실적으로 보는 건 이제는 여기 뚫었지 여기도 나왔잖아. 그럼 뭐 봐야 돼요? 여기 고점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7만 원 넘어가는 거 봐야 돼요. 홀딩 하셔야 돼요. 급하게 팔 거 없고 오히려 조정 나오면 매수 대응해야 될 것도 같고요. 전고점 웬만하면 넘어갈 겁니다. 시간 좀 주세요. 넉넉하게 보시고 대응하시고 계속적으로 수익을 더 크게 높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은 저희 전화 연결을 통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연결해 볼 텐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예, 한미반도체요. 아, 한미반도체요. 매수가랑 12만 비중은 9천 원에 네. 15%예요. 네, 15% 말씀해 주셨고요. 12만 7,950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보니까 매수가가 오늘이나 또는 어제 좀 매수를 하셨을까요? 아니, 아니에요. 어제 그저께 샀어요. 아, 그저께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예. 상당히 최근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바로 대응 전략 들어볼게요. 시청자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매수가 얼마시라고요? 13만 9천 원이에요. 13만 9천 원이요. 예, 그저께 사셨다길래 제가 한 번 더 여쭤봤어요. 그런데 잘못 말을 해갖고 아까. 아니요, 괜찮아요. 자, 이게 근데 사자마자 터져가지고 어저께 터지고. 근데 그러게요. 오늘 자리를 보면 저점 바닥 자리 인식되는 자리를 깼다가 다시 되돌림이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그 시청자님 꼭 보셔야 될 게 사실 어제 자리는 손절 자리로도 나오는 자리였어요. 근데 이제 손절 대응을 아마 못 하셨을 것 같고, 지금부터는 다시 되돌리는 걸 봐야 돼요. 예, 실적은 괜찮죠? 실적을 제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요. 2분기 실적이 혹시 26일 날 있었네요. 잠깐 볼게요. 예. 실적은 네, 잘 나왔어요.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네. 151%에다가 이익도 엄청나게 잘 나왔습니다. 하이닉스 보니까 따라가는 잘 거니까 나왔더라고요. 실적은 너무 잘 나왔어요. 자, 근데 시청자님 뭐가 문제냐면 실적은 잘 나왔어도 그 실적 이슈가 작년부터 생겼고 올해 실적이 너무 좋다는 걸로 이미 다 올랐다는 거죠. 이미 반영됐다고요? 그렇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제 반영됐다가 빠진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 3분기도 실적은 좋고 4분기도 좋을 건데 과연 얼마나 빨리 되돌릴 수 있느냐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잘 보시면요. 제가 차트를 언제부터 올해부터 차트를 펼쳐놔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가장 많은 매물벽 자체가 어디에 있냐면 매수하신 가격대 정도가 돼요. 여기 자리가 매물벽이 제일 두꺼워요.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되돌림 반등이 나와서 약 14만 원 정도 근처나 아니면은 13만 원짜리를 넘어가는 그림이 나오면요. 사람들이 서로 팔려고 할 거예요. 사람들이요. 시청자님도 매수가만 오면 파실 생각을 일부 하셨잖아요. 똑같아요. 한미반도체 시총도 꽤나 크죠? 예.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수백 명이 되겠죠? 수천 명이 되겠죠? 그럼 똑같은 마음이에요, 사람은. 그럼 반등이 나오면은 13만 5천 원, 14만 원만 가면은 팔아야지라고 대기를 하실 분들이 많아요. 그 과정을 시청자님 버텨내셔야 돼요. 매수가가 온다고 해서 정리하실 게 아니라 반등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반등이 나온 다음에 왔다 갔다 횡보할 거예요. 왜? 이 횡보가 뭐냐면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도하는 사람들의 물량을 어떻게 해요? 누군가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 과정 자체를 뭐라고 해요, 우리는? 소화 과정이라고 하죠. 소화한다 그러죠?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흔히 주식시장에서. 예.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반등 나오다가 횡보 막 하다가 올라가는데 이 시간이 걸릴 거예요, 시간이. 시간이 한 3개월가량은 걸릴 것 같아요. 아유, 네. 그거 안 되는데. 좀 길게 보면은 짧게 보면은 2개월까지도 볼 수 있긴 한데 이 과정이 필요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딱 매수가 근처까지만 왔을 때 돈이 급하신 경우에는 정리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매수하신 상황의 자금이 여유가 있는 자금이시라면은 좀 여유를 갖고 연말까지 보셔야 돼요. 예, 아시겠죠? 당장은 해결 안 돼요. 13만 7천 원도 그렇게 오래 걸릴까요?
13만 7천. 갑자기 돌려 세울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한미 반도체가 그래도 한번 올라가면 시원하게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알 수는 저번에는 또 없어요. 못 사줘서 안 사줘서 걱정이죠. 그래서 저는 우선은 예측을 하는 거니까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시청자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은. 그래서 우선 만약에 급하게 확 올라선다. 왔다. 그러면은 저는 만약에 매수가까지 갑자기 급하게 왔다. 그러면 우선은 한 템포 쉬시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매도하셔가지고. 그럼 그건 그 정도 하시고 CTK 좀 하나만 더 봐주시겠어요? 종목을요? 예. 선생님 죄송해요. 지금 전화가 너무 밀려가지고 다음에 일찍 주시면 전화 다시 한마디만 받을게요. 해주세요. 예, 봐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우선은 한미는 우선 좀 홀딩하셨다가 올라오는 거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 연결해 볼 텐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STX 중공업이요. 네, STX 중공업 현재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2,700원에 20%입니다. 네, 22,700원에 20%. 지금 이 시각 수익 구간에 있으신데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이 중요하겠죠?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뭐가 걱정이세요? 합병이 된다고 하는데 네, 그냥 들고 가도 괜찮은 건지 네. 또 앞으로의 전망도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자, 제가 STX 중공업 차트를 볼 때 뭘 좀 잠깐 보냐면요. 잠깐만요. 네, TV 화면 잠깐 좀 봐주세요. 보시면 과거치 차트 흐름에서 봤을 때 요때가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네. 2018년입니다. 2018년 차트예요.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매수가세요. 이 라인이 여기 매수 자리가 아래 선이에요. 현재 단가가. 네. 근데 갭으로 떠 있는 자리가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여기가 나오는데 요 자리가 얼마냐면은 33,000원짜리가 눈에 들어오네요. 네, 네. 그러면 사실 위로 쭉 볼 때 지금 현재는 2018년 전 이후부터는 2019년부터는 신고가 패턴으로 가고 있는 거죠. 사상 최고가로. 근데 네. 그 전에 가격이 여기서부터 얼마예요? 한 3만 원대 정도부터는 3만 원 초반부터는 그래도 뭐가 존재하냐 많지는 않지만 매물대가 존재하기는 해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현실적인 자리로 이 기술적인 그 흐름으로 봤을 땐 우선은 3만 얼마 한 3천 원까지는 이 종목 자체가 열련이 있어요. 주가가. 네, 네. 3만 원까지는 3만 원 이상까지는 갈 수 있다는 그림이 현재 나오긴 해요. 가능성은 60% 이상. 굉장히 높은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급하게 아직 파실 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네. 만약에 밀릴 경우에는 대비를 해야 되니까 네, 네. 밀려 내려갈 경우에는 시청자님 보시면은 매수가 자리가 장대 네. 양봉이 뜨면서 올라가셨던 자리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여기 두 차례 정도. 네, 거기 네. 끝자락이 거의 매수가 자리세요. 그래서 네. 지금부터는 사실 좀 높게 잡긴 하셔가지고 반등 포인트가 나오면은 3만 원대 초반까지는 열려 있고 그렇지 않고 밀릴 경우 꼭 조심하셔야 될 자리는 참 아쉽지만 2만 얼마? 약 2,500원짜리 있죠. 네. 요 정도 자리가 깨면은 그때는 아쉽게도 나랑 인연이 아니구나 판단하시고 우선은 비중을 줄여나가시는 게 맞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우선 저는 3만 원 초반까지는 열려 있다 설명드릴 거니까 홀딩 우선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합병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어떤 거요? 합병되는 거에 대해. 급등? 합병이요. 네네. 죄송합니다. 합병되는 건 당연히 호재성 기사니까 문제될 건 없고요. 네. 중국 네. 입장에서 굉장히 호재거리예요. 문제될 거 없으니까 보시면 돼요. 아셨죠? 아, 예, 또 시간이 네네. 많이 없어서 죄송한데요. 다음에 제가 연락 주시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이어서 텐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 차선 텐베거 메이킹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오늘도 역시 이 다양한 강력한 종목들의 AS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흥하이온이 7% 넘어갔다가 6%까지 왔는데 이게 저도 아직 뉴스를 자세히 못 봐서 모르겠는데 이란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속보가 났다고 하네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우선은 흥하이온을 제가 그래도 운이 좋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이제 제 얘기 듣고서 대응을 하신 분들에게는 우리 PD님 덕인데 얘기하셔가지고 보셔서 대응하신 분들은 수익이 지금 나고 있어요. 또 따라 들어가셨다면 수익이 나고 있는데 라인상으로는 이제 1분봉의 20분봉 자리가 가격적으로 2,280원 되거든요. 이 자리 이탈 나오면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선은 살아있긴 해서 지금 정리하셔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준으로 해서는 한 4%가량 수익이실 거예요. 4, 5% 정도. 그래서 요거는 개인 판단 맡기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우선 저는 이게 지금 터졌으니까 뭐 주말에 또 보복 공격이 있을 수도 있겠지. 알 수가 없다. 이거 약간 좀 복잡해졌습니다. 해법이. 중동 전쟁 이슈가 또 나오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좀 지켜볼 만하다. 흥하이온을 방송 보고 따라오신 분들은 3% 이상 수익이니까 개인 판단하시고 네, 상황 지켜보면서 천천히 대응하시길 바래요.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후딱후딱 볼게요. 자, 하나유로 스페이스가 제가 말씀드렸었던 음봉 2개 자리가 좀 크게 떴고 오늘 빠졌거든요. 네, 혹시 몰라서 분할 매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분할 매도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 자리도 커요. 실적 나오고 빠지는 건데요. 나중에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한국콜마 반등 흐름 너무나 이쁩니다. 역시나 홀딩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칠성이 급등을 하네요. 네, 매출악대 포인트 잡히고 전고점 넘어가는 그림이 나오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갔다가 못 가면 그때 무조건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참고하시고요. 국제화품 같은 경우에도 아직 흐름이 살아 있습니다. 박스권 돌파를 다시 한번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역시나 네, 조금 더 보시는 게 괜찮겠네요. 자, 한화는 제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고점이 3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괜찮은데 내일장에서도 이게 못 올려친다,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쉽지만 수익 실현하셔야 될 겁니다. 상황 보고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죠. 자, 삼성물산은 아까도 상담해드렸지만은 17만 원대 초반대를 넘어갈 겁니다. 홀딩 계속 하시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LG 차트가 너무 이쁘죠? 지주사들 제가 최근에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차트 보세요. 이 바닥에서 이렇게 어느새 수익률이 네. 더 가지 않을까요? 딱 봐도 홀딩해 볼게요. 자, 그다음에 아우딘 퓨처스는 좀 하락이 나오는데 1,800원 아래 자리는 매수하기 나쁘지 않고 오늘 제가 아우딘 퓨처스는 공개 방송에서 왜 이 종목을 제가 추천을 했는지 여부를 말씀드리도록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추천주를 어제 못하는 겁니다. 네, 시프트업이에요. 시프트업. 가지고 나왔고요. 올해 매출 정말 좋습니다. 사상 최대죠, 당연히요. 매출 2,562억에 영업이익 1,812억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거 교보증권 자료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파노인데 중국발 파노, 텐센트 수석 부사장, 기타 비상무 이사에 선임을 한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텐센트 파트너사거든요. 그래서 니켈을 중국에서 파노를 취득하게 되면은 주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왕 하고 튈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충분히 매수하기 좋은 자리니까 참고하셔서 매매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수익 나면은 또 AS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프트업 다 함께 텐베거 메이킹 종목으로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이 최고 수익률 베스트 탑 10 다시 한번 보고 올게요. 정오의 텐베거 아쉽지만 오늘은 이만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오늘 밤 FOMC에서 공개될 이 금리 힌트에 주목하셔야겠고요. 오늘 오후 시장에서는 2분기 실적주의 옥석 가리기와 더불어서 빅 이벤트를 먼저 체크한 후 시장에 진입하는 전략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각별하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